네, 제가 오늘 세미나로 발표할 논문은 A Self-Learning Way Optimization Algorithm Based on Reinforcement Learning for a Dual Resource Flexible Job Scheduling Problem 이라는 논문입니다. Applied Subject Computing 저널에 25년도에 기재되었고,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 생산 시스템에서 숙련된 작업자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숙련된 작업자의 수는 제한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작업을 처리하는 기계뿐 아니라 그 기계를 운용하는 작업자를 함께 고려하는 듀얼 리소스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현대 생산 시스템에서 급변하는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구성 가능한 생산 시스템도 많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RMT는 다양한 제품군을 다루기에 적합하며 기계의 컨피규레이션 타입이 변하면 추가적인 셋업이 발생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DRF, JSSP, CDSP, 즉 Dual Resource Flexible Job Scheduling Problem with Configuration Time Dependent Setup 문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기여점을 정리해보면 포지션 기반의 MRP 모델을 제안했고 문제에 특화된 인코딩 스킴을 제안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 어프로치 관점에서 Expected Salsa 알고리즘과 VNS 어프로치를 활용한 Self-Learning Based Weight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제안했으며 해당 방법론을 통해 실제 데이터 바탕의 케이스 스터디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메타휴리스틱과 머신러닝을 결합한 방법론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메타휴리스틱에서의 파라미터 튜닝과 같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광학학습을 메타휴리스틱에 결합한다거나 단일 목적 함수뿐 아니라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SCA2와 같은 방법론에도 머신러닝 기법을 결합한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자를 고려한 스케줄링 문제를 연구한 논문들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모델 또는 메타휴리스틱, 강화학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메타휴리스틱 등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안하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구성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고려한 스케줄링 문제에서는 고도화된 모델과 알고리즘을 제안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Dual Resource Constraint Scheduling Problem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해의 품질 또한 유지할 수 있는 메타휴리스틱 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리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논문은 순서 기반의 노테이션과 위치 기반의 노테이션 중 위치 기반의 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기계 입장에서 처리되는 작업들의 순서가 포지션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기계뿐만이 아니라 작업자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작업자 관점에서 처리되는 작업의 순서 또한 포지션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다음은 수리 모델에 활용된 노테이션입니다. 다른 집합이나 인덱스, 파라미터들은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 변수인 X 결정 변수를 살펴보면 X 결정 변수는 작업자 W가 포지션 P로 컨피규레이션 타입이 conFM인 기계 M에서 포지션 L로 작업 J의 오퍼레이션 I를 처리하면 1이 되는 변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작업의 오퍼레이션들의 작업자, 기계, 컨피규레이션 할당, 그리고 그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결정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약식을 살펴보면 2번 제약식은 반드시 오퍼레이션은 하나의 기계와 한 명의 작업자에게만 할당되도록 제한합니다. 3번과 4번 제약을 통해 오퍼레이션은 반드시 해당 오퍼레이션을 처리할 수 있는 작업자와 기계에 할당되도록 하며 5번 제약식을 통해 각 작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기계들만 고려해서 할당되도록 제한합니다. 다음으로 6번과 7번 제약식은 작업자와 기계의 각 포지션에는
반드시 하나의 오퍼레이션만 할당되도록 하며 8번, 9번 제약식을 통해 오퍼레이션들은 포지션의 인덱스 순서대로 할당되도록 합니다. 이는 각 기계와 그리고 작업자들의 포지션을 나열했을 때 예를 들어 첫 번째 포지션에 작업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포지션에 작업이 할당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0번, 11번 제약식에 의해서 configuration 타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셋업이 발생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번 제약식에 의해 기계 간 운송 시간이 필요한 경우까지 함께 고려하여 오퍼레이션들의 컴플리션 타임이 정의되게 됩니다. 13번, 14번 제약에 의해 기계 간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작업의 운송 시간과 작업자의 이동 시간이 각각 정의됩니다. 15번과 16번 제약식에 의해 작업자와 기계가 처리하는 작업들이 서로 오버랩되지 않도록, 즉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제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부터 20번 제약식은 워커 그리고 머신 입장에서의 각 포지션의 컴플리션 타임과 해당 포지션에 실제로 할당된 오퍼레이션의 컴플리션 타임이 서로 동일하도록 제한합니다. 나머지 제약식들은 변수의 도메인을 정의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어프로치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의 베이스가 되는 웨일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타유리스틱 알고리즘은 고래의 세 가지 움직임을 모방한 메타유리스틱으로 먹이를 찾고 그 먹이를 포위하고 마지막으로 나선형으로 고래들이 움직이는 행위를 모방한 알고리즘으로 먹이를 찾는 행위는 탐색, 즉 exploration에 해당되게 되고 나머지 두 행위, 먹이를 포위하고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활용, exploitation에 해당되게 됩니다. 아래 수도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수도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라지 A와 P라는 파라미터에 의해 어떤 행위를 선택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 A와 P는 아래와 같이 랜덤 값 그리고 랜덤 벡터에 의해서 정의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앞서 소개한 세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먹이를 포위하는 행위는 아래의 공식에 의해서 고래의 위치를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고래의 위치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A, 즉 유전 알고리즘에서 유전자를 바탕으로 또 다른 이오태를 생성하는 그러한 행동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먹이를 찾는 행위 또한 아래의 공식을 바탕으로 위치가 이동되게 되는데요. 이 두 행위의 차이점은 이때까지의 위치 중 가장 좋은 위치를 참고해서 이동하느냐, 아니면 랜덤 위치를 기반으로 고래의 위치가 이동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선형으로 이동하는 행위에 대한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해당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위치와 최고의 위치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반으로 거래의 위치가 이동되게 됩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이러한 웨일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은 0.847의 확률로 익스플로이테이션, 즉 활용을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해당 알고리즘은 탐색, 즉 exploration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더 발전된 형태의 셀프 러닝 기반의 웨일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는
강화학습을 결합해 탐색과 활용, 즉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을 더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 프레임워크를 확인해 보시면 강화학습 기반으로 웨일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에서의 액션을 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강화학습에서는 Expected Salsa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기대값 기반의 셀스 알고리즘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학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테이트는 지난 n b번 동안의 이터레이션 동안 가장 좋았던 솔루션과의 피트니스 값의 개선 정도와 탐색 에이전트의 다양성, 이 두 가지로 정의되게 됩니다. 즉, 지난 n b번의 이터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현재 솔루션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아래의 두 식이 각각 지난 n b번의 이터레이션과의 피트니스 값 차이와 탐색 에이전트의 다양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액션은 소개드린 파라미터 A와 P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총 8가지 조합의 액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워드는 에이전트의 피트니스 값이 악화되었을 때와 보다 개선되었을 때 각각 R average 그리고 R 리더를 리워드로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코딩 스킴을 살펴보면 인코딩 스킴은 총 오퍼레이션 수의 900일의 어레이로 정의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절반은 오퍼레이션의 순서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오퍼레이션의 할당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퍼레이션의 순서와 할당은 각각 시퀀스 밸류와 어사이닝 밸류에 의해서 정의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션의 순서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퍼레이션의 순서 결정은 시퀀스 밸류를 오름차순으로 정의하고 해당 순서대로 오퍼레이션의 처리 순서를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오퍼레이션은 반드시 선행 오퍼레이션이 완료된 후에 처리될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 제약 조건만 반드시 지켜지게 되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 이 각각의 네모칸 안에 있는 숫자들이 시퀀스 밸류를 의미하게 되고 이 각각의 네모칸들은 순서대로 작업의 오퍼레이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퀀스 밸류를 기반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의 순서는 ascending order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1의 오퍼레이션 3는 시퀀스 밸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전체에서 네 번째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 잡1의 오퍼레이션 2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잡1의 오퍼레이션 3는 오퍼레이션 2가 처리된 이후로 순서가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오퍼레이션이 할당되는 순서는 액츄얼 오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퍼레이션의 할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의 할당은 인터벌 매트릭스라는 것을 기반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인터벌 매트릭스 생성을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1에서처럼 각 오퍼레이션들이 어떤 기계에서 어떤 컨피규레이션 타입으로 어떤 작업자에 의해 처리되었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공정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 오퍼레이션들이 처리될 수 있는 조합에서의 모든 공정 시간의 합중, 특정 공정 시간의
특정 조합에서의 공정 시간의 비율로 테이블 4, 즉 인터벌의 사이즈가 정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잡1의 오퍼레이션 1의 경우에 잡1의 오퍼레이션 1이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조합에서의 공정 시간의 합, 즉 61 더하기 56 더하기 67인 184 중 61, 56, 67의 비율로 각각의 인터벌의 사이즈가 0.33, 0.36, 그리고 0.31로 정의되게 됩니다. 이때 비율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의 합은 1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비율 값을 누적으로 표현해서 테이블 5와 같은 인터벌 매트릭스가 정의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벌 매트릭스를 생성한 후에 인코딩 스킴에서 두 번째 절반이었던 네모칸들을 확인해 보면 각 오퍼레이션들의 어사이닝 밸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각 오퍼레이션들이 가지는 어사이닝 밸류가 속하는 인터벌을 기반으로 해당 오퍼레이션의 할당이 결정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잡1의 오퍼레이션 1의 어사이닝 밸류를 보게 되면 0.25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0.25가 속하는 인터벌인 0부터 0.33, 즉 잡1의 오퍼레이션 1의 경우에 머신 1이 타입 9일 때 워커 1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셀프 러닝 기반의 웨일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에서는 리더 웨일, 즉 리더 고래의 위치를 기반으로 고래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리워드가 정의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 고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VNS 방법론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방법으로 랜덤으로 오퍼레이션을 선택해서 할당 정보를 무작위로 바꾼다거나 또는 동시에 완료되는 오퍼레이션의 할당을 서로 교환하거나 또는 메이크스펜을 유발하는 루트에 존재하는 작업이나 오퍼레이션의 할당 정보를 변화하는 등 총 5가지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인덱스 순서대로 적용하되 개선되는 부분이 발생할 때까지 인덱스를 높여서 적용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활용된 랜덤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총 3가지 사이즈의 문제를 정의하고 각 사이즈별로 총 8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알고리즘상에서 제안되었던 총 5가지의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입니다. 웨일 퍼플레이션, Kmax, VNS 포션에서의 각각 100, 30, 20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파라미터인 감마와 알파 값은 미약하지만 0.5와 0.6에서 각각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던 파라미터들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VNS 어프로치를 결합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셀프 러닝을 결합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벤치마크 알고리즘을 정의했고, 그러한 알고리즘들과 MIRP 모델을 모두 함께 비교했을 때 결국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VNS가 결합된 형태의 셀프 러닝 기반의 웨일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결과 분석을 위해서 통계 검정 중 하나인 프리드먼 검정과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프리드먼 검정에서는 셀프 러닝 기반의 웨일 옵티미제이션과
VNS가 결합된 어프로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윌콥슨 검정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이 기본적인 셀프 러닝 기반의 웨이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 또는 기본 웨이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셀프 러닝 어프로치와 VNS 어프로치가 각각 웨이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확실히 개선시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VNS만 결합된 웨이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이 셀프 러닝만 결합된 웨일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 즉 셀프 러닝과 VNS 중 VNS 어프로치가 셀프 러닝보다 WOA, 즉 웨일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 개선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이탈리아의 실제 제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케이스 스터디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NS가 결합된 알고리즘이 그 베이스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는 VNS 어프로치가 웨일 옵티미제이션의 약점이었던 로컬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확실히 개선시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터레이션의 수가 100에서 150으로 넘어가면서 메이크스팬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NS가 결합된 셀프 러닝 베이스의 웨일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Configuration Dependent Setup Time을 고려한 Dual Resource Flexible Chop-Shop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솔루션 어프로치로는 VNS를 결합한 셀프 러닝 기반의 웨일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입증했으며, 벤치마크 알고리즘의 성능을 압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향후 연구로는 작업자의 피로도나 호봇, 즉 작업자와 로봇이 협력하는 그러한 추가적인 제약들을 고려한 연구,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목적 함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거나 강화학습 또는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과 같은 다른 방법론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 대한 제 연구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RMT와 듀얼 리소스와 같은 실제 생산 시스템에서 주요한 이슈들로 고려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스케줄링 문제를 제안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인코딩, 디코딩 스킴이나 VNS 메커니즘과 같이 솔루션 어프로치의 참신성 또한 더해졌다는 것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알고리즘의 개선 결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입증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행연구 분석 부분에서 단순히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나열하듯 설명해서 본 연구가 해당 연구와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펑션이나 리워드 계산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작업 30개 그리고 오퍼레이션 7개 정도를 풀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을 제안했던 연구가 있었지만 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본 연구에서 실험했던 사이즈가
그만큼 확장된 사이즈, 즉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